4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는 이야기했죠. 추경 관련해서 며칠 동안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요. 꼭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왜 나라에서 뭘 해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까요? 여전히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 심지어 여당과 청와대도 서로 씨름 중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인터뷰할 때 다음번에 모실 때는 예. 재난지원금 얘기로는 하지 말자. 예, 다 끝난 다음에 오기로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요? 예,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오늘 대통령이 3차 추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추경도 될까 말까 한 거 아니에요? 예, 아직 뭐 제대로 논의 시작도 안 했죠. 제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예, 예. 진정한 상황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차 추경 발언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좀 주요한 내용들 어떤 예.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이 이 지금 고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일거리가 없으면은 이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유지를 해라. 아무 일거리가 없어도 뭐 지원을 해줄 테니까 고용을 최대한 유지를 하라라는 고용안전자금이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이 굉장히 당장 어려우면은 이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근데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누군가는 사줘야지 발행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정부가 대신이라도 사주겠다라는 그런 회사채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회사채를 그런 사주겠다라는 것이 한 35조 원 정도 네.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유사,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한 40조 원 정도를 기간 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그 고용 안전 대책이 10조 원이고 네. 뭐 기간 산업 조성 기금이 40조 원이에요. 그러면 10조 원보다 40조 원이 더 크니까 이 기간 산업이 더 핵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재정 대책과 금융 대책을 혼돈하면 안 되는데요. 네. 이 고용 안전 10조 원이라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재정 대책이니까 대부분이 뭐 국민의 세금을 한 10조 원을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40조 원의 이 뭐 35조 원의 뭐 국채래 그 회사채, 네. 그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40조 원의 기간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40조 원의 국민의 세금을 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이 금융 대책으로 40조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은 이 고용 안전 대책 10조 원이 핵심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좋은 팁을 우리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들을 때 어느 정도의 팁과 지식을 가지고 들어야 그렇죠. 이게 어느 돈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재정 대책과 금융 대책을 나눠서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고용 안전 자금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예,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큰 규모의 예. 10조 원 정도의 규모의 고용 안전 자금이 들어가고요. 기관 산업의 40조는 이제 금융 대책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도와주는 대신 예. 고용 안정을 담보해야 된다. 예, 도덕적 맞습니다. 해이가 없어야 예. 된다. 그런 그래서 고용 이야기도. 안전이 핵심입니다. 네, 했습니다. 자, 3차 추경 발언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사실 현실은 3차 추경까지 갈 수 없고요. 예. 2차 추경안 이야기 좀 다시 돌아가서 해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분석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게 예. 저도 우리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지적하셔서 알았는데 예.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깎았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저도 2차 추경의 모든 세부 사업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가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뭐 질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지방에 있는 국립병원들에서 근무하시는 분 요즘에 경무에 시달리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인건비도 삭감이 됐어요. 연가보상비 부분이 100%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라 뭐 청와대나 뭐 국회나 뭐 국무총리실 같은데 인건비의 연가보상비는 삭감이 되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삭감이 됐는데 하필이면 질본의 인건비 연가보상비가 삭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병원 그 관계자들의 그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번 2차 추경에 기재부가 여러 번 발표한 것이 적자구체는 마련하지 않겠다. 적자구체를 발행하지 않고 2차 추경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안은 한 1조 원 내외 정도는 뭐 줄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9조 원을 줄이기는 어려울 텐데 도대체 어떻게 적자구체를 발행하지 않았을까라고 봤더니 이 질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삭감을 한 것이 네. 적자구체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좀 읽어볼게요. 내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추경안에 2차 추경안인 거죠. 예.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7억 600만 원 삭감됐고요. 국립나주병원 인건비 1억 3,300만 원, 국립목포병원 인건비 6,200만 원, 국립마산병원 인건비 8천만 원. 반면에 청와대 인건비 삭감액 0원, 국회 인건비 삭감액 0원. 인사혁신처 인건비 0원, 문화체육관광부 인건비 0원.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기재부에서 왜 그랬대요? 좀 기재부에서는 뭐 다 삭감할 거다. 네. 일단 사실이라는 사실은 인정했고요. 삭감된 부처가 있고 비삭감된 부처가 있는데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질본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를 삭감할 거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3980님이 청와대 국회 장관 국회의원들 모두 월급 깎아야 아니 무급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선수범해야죠 하셨는데 사실 이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가 소방 그 이야기 할 때요. 예. 소방관분들 국가 전환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였어요? 안전과 예. 관련된 분들이고 이분의 헌신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게 논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질병관리본부 사람들이나 물론 자신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많은 의사분들이 본인의 직업을 놔두고 본인의 예. 그 병원 개원도 하지 않고 오픈도 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땅한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그 의사분들과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두 무급으로 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왜 기재부가 이렇게 해서 추경안을 마련했는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기재부는 적자구체 발행하는 거를 싫어할까요? 당연히 나라 살림을 하는 곳이라서 이해는 가지만 예. 왜 그럴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재정 건전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근데 재정 건전성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과는 또 상관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자면은 네. 이 정치권에서 어떤 추경을 하겠다면은 재원이 뭐냐라는 말을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재원조차 고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재원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처럼 들리는데, 네. 근데 저는 별로 재원이 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기거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이렇게 출연하면서 돈을 벌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고기를 사 먹는 거에 대해서 재원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원고료가 재원인지 출연금이 재원인지는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그냥 저의 전체 수입이 있고 전체 지출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경제적으로는 이번 추경을 했을 때 이것의 재원이 뭐냐라는 질문이 이게 조금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행정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부는 굉장히 여러 번 말을 했고 실제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이번 추경안을 마련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걸 그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질본 인건비를 깎은 거 이거는 정말 실제로 지출을 줄인 건데 실제로 지출을 줄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출을 줄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형식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줄인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그래서 들면 아까 이런 그 겁니다. 질문이 행정적인 질문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군요.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SOC 사업들 같은 경우를 조금 줄이고 네. 이
적재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SOC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SOC 사업은 하긴 하는데 네. 그 금액 지출을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올해 지출을 하지 않으면은 적재국채는 발행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하나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35 무기를 구입을 우리는 하죠. 근데 F-35 부분에서 그 금액을 많이 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F-35 구매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에요. F-35 지출을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묘책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 SOC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F-35 구매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라는 질문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고 오늘 대통령도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렇죠.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예. 지금 우리 안에 살림이고 우리 안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건 예. 그 있는 돈을 쓰겠다는 거고 있지 않으면 발행을 해서라도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논의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까 제가 오프닝 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논의 같은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것은 뭐 저는 좋아요. 근데 논의를 하더라도 원내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근데 이게 국회 바깥에서 논의를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끝낸 거를 국회에서 들어와서 논의를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라보는 국회의 모습은 국회에서 토론과 타협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여야 그 정부와 여당이 네. 합의를 해갖고 오라라고 주장을 하고 아니면은 근데 이런 것이 합의라는 것이 국회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 합의를 한 다음에 국회를 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예결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어제 우리 출발새 아침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일단 여당하고 정부 먼저 입 맞춰와. 예. 니네도 지금 합의 안 됐는데 우리랑 뭘 하려고 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을 맞추는데 어디에서 입을 맞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뭐 수면 밑에서 입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 안에서 네. 거기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입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정부의 안을 받고 예, 그 예. 후에 그러니까 70%를 먼저 지급하고 예. 그 후에 보완을 하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괜찮은 겁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보편 지급이 좋은지 선별 지급이 좋은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보편 지급을 하고 선별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선별로 환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편 지급이 좋은지 선별 지급이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것을 지금 빨리 합의를 바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원내에서. 빨리 원내에서. 그렇죠. 네. 빨리 열고 원내에서 정부와 여당이 계속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사이에서 정해야죠.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자, 오늘 대통령이 3차 추경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사실 2차 추경조차도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2차 추경 관련한 안을 우리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위원께서 봤더니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좀 재원을 추경안을 세운 것이 예.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얘기를 돌아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질본 연가보상비는 삭감하고 뭐 다른 뭐 청와대나 국회 연가보상비는 삭감하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기재부는 그럼 다 하겠다.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발표를 듣고 내가 문제 제기를 괜히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군요.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깎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를 했지 모두를 다 깎으라고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기재부의 논리 중에서 굉장히 큰 맹점이 있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기재부는 그럼 다 깎으면 된다. 뭐 질본이든 청와대든 국회든 다 깎으면 뭐 다 평등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평등을 위배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가를 사용을 다 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연가를 다 썼으면은 연가보상비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많은 직장도 그렇지만 공직자들도 이게 많이 연가를 쓰라고 권유하고 그랬죠. 있어요. 맞아요. 이건 좋은 거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연가를 다 써라. 연가를 다 쓸 테니까 연가보상비를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에 관련된 없는 부처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연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가보상비의 삭감돼도 어차피 연가보상비는 못 받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연가를 다 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질본에 일하는 공직자분들은 이건 연가가 아니라 거의 그럼요. 주말에도 근무하고 야근을 매일 같이 하고 추가 수당을 있거든요. 오히려 받아야 할 판인데요. 그럼요. 뭐 추가 네. 수당은 뭐 받고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연가를 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바쁜 공직자는 연가를 못 쓰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은 연가보상비를 다 삭감하면 피해를 받는 거고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없는 공직자분들은 연가를 다 쓰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다 삭감이 돼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모든 연가를 보상비를 다 없애겠다라는 것이 모두에게 동등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힘쓴 공직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기묘한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 기재부가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네. 이 어떤 형식적인 평등성을 왜 추구를 하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물론 기재부가 이 질병본부의 직원들의 인건비만 줄여서 2차 추경비를 마련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SOC 건설도 좀 줄이고 하는데 결국은 할 SOC 건설인데 그러니까 예.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기재부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예, 예. 네, 반응이 오면 또 저희하고 인터뷰를 좀 해주시고요. 예. 자, 이 모든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이 부분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쯤 되면은 정말 올해 안에 뭐 가능할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번 국회에 이게 처리가 될까요? 저는 이번 국회에 무조건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고요. 네. 뭐 저는 뭐 희망 섞인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여야가 결과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증액 같은 경우는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뭐 국회법도 아니고 헌법에 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게 동의를 한다라면은 기재부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뭐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회를 열어서 여야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 같은 경우도 좀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보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했다가 아니다 70% 선별 지원이 맞다라는 얘기도 했다가 아무튼 이런 모든 논의는 국회 안에서 네. 지금 빨리 오늘이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자꾸 여당과 기재부에 핑계를 대는 것도 둘의 입이 안 맞는다고 핑계 대는 것도 핑계일 뿐이다. 일단 들어와서 같이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미래통합당이 거듭 이야기했었던 거 그 전에도 사실 선거 전에도 신세동 교수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김종인 그 위원장이 대통령이 긴급재정 명령 을 내려서 하면 된다.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게 지금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얘기를 국회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긴급재난 그 재정권 같은 경우는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겠다라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만 된다라면은 형식적으로는 본회 개최정에 이 기재부의 정부 입장을 물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면은 네. 맨 처음에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그 기재부 입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기재부는 찬성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가 된 안을 본회의에 올렸을 때 기재부가 뭐 찬성합니다라는 말을 안 할 수는 정치적으로는 없고요. 그렇겠죠. 만약에 기재부가 여야가 합의된 안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반대합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대권 선언 부총리가 대권 선언을 한다라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기재부가 당연히 어떤 증액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동의권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여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3차 추경을 이야기한 것도 빨리 2차 추경 통과시키라는 그거 아니겠어요? 아주 두 가지가 다 있죠. 네. 또 2차 추경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3차 추경이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너무도 급박해진 거죠. 네. 7507님, 국회의원들이 긴급재난의 의미를 알긴 아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직권으로 재난금 승인 명령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얼마나 마음이 마음이 급하고 급하죠. 답답하시면 맞습니다. 이러시겠어요. 3482님,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연가 보상비 삭감한 거 잘못한 거예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국민들 마음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방법론의 차이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당장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뭄의 단비가 조금이라도 내려졌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회가 계속 공전하는 모습을 보는 답답함, 그 마음은 다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통과된 이후에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